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1차 시 도함수의 활용으로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점 P가 수직선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시각 t에 따라서 점 P의 위치를 이렇게 ft로 표현했어요. x는 ft, t에 관한 식으로서 거리 x를 표현해줬어요. 위치 x를. 자, x로 나타내면 x는 t에 관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거리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거리 함수가 되겠어요. 거리 함수. 거리 함수라고 칭하죠. 우리가 거리 함수. x. 보통 함수를 y는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x는 보통 우리가 함수는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x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t고 t에 따라서 거리 x가 변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거리 x는 거리 함수다. x는 거리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위치의 변화량과 평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할 것 같아서 축이 하나만 있으면 낯설어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를 t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를 x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ft 이렇게 해서 거리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리 함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 여기를 t점이라고 하죠. t점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할 거냐면 이 간격이 델타 t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t 플러스 델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가지고 t에서의 함수값이 ft고 t 플러스 델타 이 델타만큼 간격을 간 상황에서 여기서의 함수값이 f의 t 플러스 델타 t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 변할 때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 우리 얘는 얼마만큼 변합니까?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만큼 변하죠.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우리가 볼 때 이거분의 델타 t분의 이거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이미 익숙한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이렇게 변할 때 델타 x 얘가 바로 델타 x가 되겠죠. 이 부분이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 그죠? 얘는 델타 t가 되겠고 그래서 이 델타 x가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생각할 건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개념을 생각할 건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의할 건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총 시간분에 이동한 총 거리를 말하는 게 평균 속도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그래서 총 이동한 우리가 자동차로 이동할 때 총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1시간 동안 100km를 갔다. 그러면 뭐예요? 분속이라고 하면 60분의 1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보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다는 거죠. 델타 t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라고 해서 얘가 바로 우리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냥 거리 함수의 평균 변화율 이게 바로 평균 속도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리 함수의 평균 변화율이 바로 평균 속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로 넘어갈 거냐? 평균 속도에서 속도로 넘어갈 거예요. 평균 속도에서 순간 속도, 순간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순간 속도로 넘어갈 건데 그럼 순간 속도는 바로 어떤 개념일 것 같아요? 평균 속도가 평균 변화율이었으니까 순간 속도는 순간 변화율이겠죠. 우리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t라고 하는 점에서의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 함수의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바로 뭐야? f 프라임 t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어진 것에서 순간 속도라고 한 것은 평균 속도 델타 t분의 델타 x에다가 리미트 취하면 되는 거죠. 이 델타, 이 간격을 뭘로 수렴시키면 돼요? 0으로 수렴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하는 거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 이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f 프라임 t라고 하는 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함수를 변수 t에 대해서 정의된 x라고 하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이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v라고 순간 속도 v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자 이렇게 되죠.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거리, 속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게 있죠.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속도는 뭐예요? 거리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 거리 x를 미분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t로 정의됐으니까 dt분의 t 이렇게 미분하는 거죠. 이 x의 다른 말이 뭐예요? ft였으니까 우리 거리 함수 f 프라임 t를 구하는 게 바로 속도 함수였던 거죠. 같은 이유로 가속도 함수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써요. 이 a는 그러면 뭘 미분하는 거야? 그 직전에 있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예요. 속도를. 물론 이것도 역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dt분의 t에서 이렇게 미분하는 거예요. 속도를. 즉 거리 함수 ft 얘가 x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 함수 있잖아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미분을 몇 번 하면 두 번 하면은 바로 이게 바로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거리 함수 ft가 있죠.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된 것은 위치 함수, 즉 선생님 거리 함수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거리 함수 x는 ft라는 게 있어. 얘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돼요. 그래서 f't가 속도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가속도가 돼요. 여기서 f2'이란 말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수학 2에서는 공식적인 표기법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f2'이라고 써줄게.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속도함,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다. 즉 거리 함수를 준 거죠. 또는 위치 함수라고 할게요. 여기서 위치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준 거죠. 그러면 T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위치 함수를 한번 뭐 하라는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dt분의 dx잖아요. 즉 f't죠. 한번 미분하라는 거죠. 얼마가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근데 얼마일 때? 1일 때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3 빼기 6 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3. 여러분들 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 방향의 속도라고 하면 뒤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3을 가지고 뒤로 갔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 그게 속도예요. 속도는 방향과 속력을 다 같이 표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속도 함수 v를 또 t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한 거예요? 미분한 거죠. 그래서 f2't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6t-6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t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1을 대입하면 6 빼기 6해서 0이 되겠죠. 가속도는 0이다. 그러니까 더 속력을 증가시키는 외부 요소는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점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아니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거나 또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그 사이에 속도는 뭐가 돼야 돼? 0이 되어야 되죠. 그 0이 되게 하는 점을 중심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이렇게 되면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속도 함수가 f't였는데 자, 우리가 보면은 3 인수분해하면 t로 묶어내면 t 빼기 2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디와 어디를 T축이 어디와 어디를 지나는 거예요. 0과 2를 지나죠. 얘가 속도 함수 V예요. F'. 자, 그러면 속도가 앞으로 가다가 즉 플러스 값이었다가 마이너스 값이었다가 플러스 값이 되니까 왠지 극값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증가하다 속력이 플러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간다는 뜻이죠. 속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뒤로 간다는 거예요. 속력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는 것은 방향을 바꿨죠. 그죠? 바꾸는 시각. 그 다음에 2일 때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0은 제외해야 되겠죠. 0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시간이 0이니까. 출발한 후라고 하니까 t가 어떤 상황이에요? 출발한 후라고 하는 것은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묻고 있는 거니까 답은 뭐만 되는 거예요?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생활 요소는 좀 더 직관적인 부분, 상식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야 돼요. t는 0 또는 2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출발한 후를 물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다면, 자, 거리함수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위치함수라고도 하고 거리함수라고도 하는데 선생님은 거리함수라고 많이 써요. 자, x는 fx라는 거리함수가 있죠. xt라고도 써요 보통.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속도는 v라고 하죠. 거리함수를 미분했다는 뜻이고, 한번 미분한 걸 말하죠. 속도함수는 속도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되고, 즉 거리함수를 개념으로 하면 몇 번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2번 미분한 게 바로 가속도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t에 따른 거리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거리 함수를 일단 가져왔어요. 자, 직관적으로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변해가요. 시간이 A 0에서부터 이렇게 하죠. A까지 변했다가 B까지 변했다가 C까지 이렇게 변해갈 때 거리가 어때요? 전진하고 있죠. 이걸 싹 짜부시켜서 보면 이 빨간색 화살표를 잘 보세요. 0에서 A까지 시간이 변할 때 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요만큼 전진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A에서 B 사이로는 거리가 후진했잖아요. 거리가 점점 뒤로 갔잖아. 후진했죠. A에서 B 사이로는 뒤로 후진했죠. 그 다음 B보다 클 때는 다시 어때요?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가 또 섰다가 앞으로 간 이 거리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거리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게 뭐예요? 바로 속도 함수가 되겠죠. 한번 미분한 게 f' 값이 속도 함수가 되겠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자, A에서 멈췄을 때 속도는 0이죠. B에서 멈췄을 때 속도는 0이죠. 바로 그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T축과 교점이 나오죠. 그랬을 때 속도 함수는 플러스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방향으로 전진했구나. 속도가 음수면은요. 속도가 음수일 때 이 부분에는 어때요? 후진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로 받아들여? 전진. 이 부분은 전진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전진한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후진한 부분이죠. 그래서 속도 함수, f' 함수가 0보다 크다면 정방향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속도 함수에서 f'이 0이라는 것은 뭐야? 속도가 0이니까 정지를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f'이 음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후진한 역방향으로 운동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 즉 극대값을 말하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극소값을 말하죠. 어쨌든 그 값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값은 곧 우리가 속도 함수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2차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겠어요? 요런 1차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딱 보면 얘들아 봐봐. 이 극값이 갖는 이 2차 함수의 극값이 갖는 부분은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내가 전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 계속해서 작용했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었다가 뒤로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정방향으로의 힘이 작용되고 외부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외부의 힘이 바로 가속이죠. 가속력이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어때요? 이 C를 기점으로 해서 속력이 점점 감소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속력이 점점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의 가속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 즉 가속도 함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속력을 가속을 시키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고, 자 여기서는 뭐 엑셀 브레이크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인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울게요. 엑셀 브레이크라는 말은 지울게요. 엑셀 브레이크로 생각하지 마세요.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엑셀 브레이크란 말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함수가 음수라는 것은 속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외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F2', 즉 가속도 함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무중력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외부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속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의 물리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매치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면 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면에서 10m/s의 속력으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져 올린 공이 t초의 높이가 x라고 하자. 그럼 요렇게 거리 함수가 높이 함수라고 할까요? 이거는 높이 함수라고 할까요? 높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함수니까 높이 함수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시각과 끝의 높이는, 자 이렇게 팡 쏘아 올렸다가 어떤 최고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최고 속력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속도가 엄청 빠르다가 점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속도가 뭐가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세지겠죠. 맞습니까? 속력을 나타내면.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뭐가 되게 하는 순간,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t가 얼마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속도 함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v는 dt분의 dx에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10-10t 이렇게 돼서 얘가 0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요? t값은 1이 되겠죠. 1일 때 정점에 찍구나. 얘가 정점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갖는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 높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0 빼기 5 해서 최고 높이는 여기가 5m였구나 까지 우리가 이 지면으로부터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공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여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이가 얼마가 될 때, 출발할 때도 0이지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도 x가 뭐가 돼요? 높이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x가 0이 되게 하는 10t 빼기 5t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t가 반드시 두 개 존재하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5t로 묶어내면 t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는 0. 따라서 t는 0 또는 t는 2가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도달한 순간은 t가 얼마일 때야? 2일 때겠죠. 2가 될 때 속도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속도 함수의 t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봐요. 그럼 속도 함수는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여기 구해놨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10 빼기 10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속도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마이너스 10m/s. 즉 우리가 위로 쏘아 올리는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했으면 역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10m/s의 속력을 갖는다.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10m/s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같은 방법으로 길이와 넓이와 부피에 대한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어요. 길이 함수를 뭐 L이라고 뒀으면 걔를 한번 뭐하면 미분하면 넓이 함수 S가 나오고 걔를 또 한번 미분하면은 부피에 대한 변화율 V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LSV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거리, 속도,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율로서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관계식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